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울산 현대해상 이규헌입니다. 이규헌의 보험통신 245화고요. 5월도 이제 중순입니다. 5월 15일 스승의 날이네요. 자, 여러분 5월 초에 뭐 어린이날, 어버이날 행사 많으셨죠?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찰에서 우회전, 신호위반, 단속을 집중적으로 하겠다. 법규는 이미 1월부터 시행이 됐는데 이제 단속을 좀 하겠다라고 해서 막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제가 우회전 방법에 대해서 또 무려 4번에 걸쳐서 살펴봤죠. 이것만 딱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우회전을 하는데 처음 만나는 횡단보도, 두 번째 만나는 횡단보도 있잖아요. 이 횡단보도의 신호는 두 번째 문제고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 이 전방에 차량 신호. 논스톱 우회전 할 수 있는 경우는 딱 한 가지 경우밖에 없어요. 전방에 녹색, 우회전을 딱 돌렸는데 횡단보도 적색. 그러면 안 쓰고 가도 됩니다. 그 외의 모든 경우는 일단 정지선에 정지 혹은 횡단보도 전에 정지, 요 횡단보도 전에 정지 하셔야 됩니다. 자, 전방에 녹색 신호 딱 돌렸는데 이 횡단보도 신호가 벌써 끝났어. 차량 신호는 아직 녹색인데 이 횡단보도 신호는 끝났어. 우리 현대해상 달동 사옥 앞에 딱 요런 케이스가 있거든요. 자, 녹색인데 횡단보도 신호 끝났어요. 그러면 쭉 와서 여기 정지선이나 횡단보도나 이런 거 상관없이 녹색이니까 그냥 통과. 여기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 빨간불 우회전 하시면 됩니다. 단 그때도 제가 뭐라 했어요? 이 횡단보도 신호가 끝났다고 했죠. 그러면 아직 횡단을 종료하지 못하신 분이 있을 수 있고 가끔 어르신들 신호 끝났는데 그냥 와서 건너시는 분들 있어요. 꼭 뭐 노인비하 이런 발언이 아니고요. 근데 좀 그런 경우 좀 많아요. 정말 죄송한데 신호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으신 그런 어르신들이 좀 있어요. 애들은 차라리 잘 지켜요. 뭐 그러니까 그 학교 앞 막 골목길 이런 데서 애들이 뛰어다니는 거지 이런 신호 있는 곳은 차라리 잘 지켜요. 자, 어쩌다가 이거 세대 비하 발언이 됐군. 죄송합니다. 자,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횡단보도 신호가 끝났으니까 여기 녹색이고 여기 빨간불 그래 이럴 때는 논스톱으로 가면 된다 해서 쏴 돌리지 말고 횡단보도 사람 없는 거 확실하지 한번 살펴보면서 어차피 천천히 가고 있잖아요. 급하게 우회전 돌리지 말고 가시라 그거고요. 자, 우회전이 신호 위반 단속을 하겠습니다라고 한 게 뭐 때문에 그러냐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의 종류 및 신호의 뜻 요 규정이 적색의 등화에 대해서 우회전 따로 딱 문구를 명확하게 우회전하려는 차는 일단은 정지했다가 신호에 따라서 우회전해라 라고 문구를 정확하게 만들어줬거든요. 그러니까 우회전할 때는 빨간불에 서야 되는구나 이제 인식이 된 거죠.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다시피 회전교차로 들어갈 때 좌측 깜빡이 나갈 때 우측 깜빡이 지키시는 분은 없어요. 거의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사문화된 법규 규정이에요. 사문화됐다는 얘기는 법률에는 규정되어 있는데 거의 지키는 사람이 없다 뭐 이런 거거든요. 거의 단속도 잘 안 한다 뭐 이런 거예요. 거의 사문화되다시피 했어요. 그러면 뭐냐면 사고의 예방에는 도움이 돼요. 그런데 안 지켜요. 그러면 둘 중 하나죠. 대대적으로 홍보와 단속을 하든가 그래서 국민의 인식을 뜯어 고치든가 아니면 그냥 법은 있지만 사실은 안 지키는 그런 법으로 처리비를 놓든가. 근데 지금 후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우회전 빨간불일 때 일시정지하는 거 이거는 지금 대대적 단속을 하면서 막 우회전에 대해서 막 유튜브 영상도 많이 나오고 뉴스도 나오고 막 사람들이 얘기를 많이 하니까 그럼 도대체 우회전 어떻게 해야 되나 관심이라도 좀 가지는 상황이 됐죠. 국민들의 인식이 좀 바뀌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전방에 적색이면 일단 정지선에 정지했다가 하는 거 저도 의식을 하고 다니니까 하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내 무의식 속에 적색신은 지금 우회전하는 거 이거 횡단보도 신호도 아니고 이쪽에 차들 오는 거 안전하다라고 판단되면 안 서고 그냥 가려는 무의식이 막 있더라고요. 의식을 하면서 차를 솔직히 말씀드리면 완전히 딱 세웠다가 자 섰지 자 그리고 출발 이 정도까지는 안 되고 거의 서다시피
속도를 줄여가지고 자 됐어. 이 정도 했으면 됐어. 이러고 가는 정도로 운전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도 안 하시는 분들, 앞에 가시는 분들, 그냥 슥슥 가시는 분들 천지 빼까리. 예. 자, 우회전처럼 이제 이번 245회에는 뭘 살펴볼 거냐면 비보호 좌회전 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이거 들으시는 분들 중에 국회의원은 안 계신 것 같은데 법을 만드시는 분들은 국회의원 혹은 행정부니까요. 법을 이렇게 바꾸면 돼요. 우회전처럼. 자, 비보호 좌회전에 대한 규정은 어디 있냐면 아까 제가 보여드린 여기 녹색의 등화에 있어요. 2번 비보호 좌회전 표지 또는 비보호 좌회전 표지 또는 비보호 좌회전 표시, 비보호 좌회전 표지 또는 비보호 좌회전 표시가 있는 곳에서는 좌회전할 수 있다. 녹색의 등화에. 비보호 좌회전 표지는 뭐고 비보호 좌회전 표시는 뭐냐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별도의 그림을 딱 가져왔어요. 비보호 좌회전 표지는 공중에 붙어 있는 거예요. 신호등인데 그 밑에 붙어 있는 거 파란색 네모난 거. 비보호. 요게 비보호 좌회전 표지입니다. 표지. 공중에 붙어 있는 거. 표시는 노면에 비보호 이렇게 그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공중에 비보호 좌회전 표시도 없는데 우리 그냥 표시라고 하죠. 비보호 좌회전 표시도 없는데 비보호 좌회전이라고 돌리는데 이 노면에 이것만 있구만은 당신이 이거 신호위반이야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가끔 봤어요. 근데 공중에 있거나 노면에 있거나 비보호 좌회전 할 수 있습니다라는 표지가 있으면 표시가 있으면 비보호 좌회전 녹색 신호에 돌릴 수 있다. 빨간불에 돌리면 신호위반이다. 그런데 그렇게만 딱 돼 있어요. 녹색 신호에 비보호 좌회전 표지 또는 비보호 좌회전 표시가 있으면 좌회전할 수 있다 라고 돼 있는데 거기 어디에도 일시정지하는 말이 없어요. 이것을 이렇게 바꾸자고 제안합니다. 차만은 비보호 좌회전 표지 또는 비보호 좌회전 표시가 있는 곳에서는 좌회전을 할 수 있고 좌회전하려는 경우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한 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좌회전할 수 있다. 이게 밑에 붙인 거 우회전 규정하고 똑같거든요. 이렇게 바꾸면 뭐가 되냐? 전방에 녹색 신호인데 나는 비보호 좌회전 할 거예요. 비보호 좌회전 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쭉 와가지고 그냥 돌려버려. 그 어떻게 사고 나냐? 좌회전 할 거라고 서 있는 차 때문에 안 모였어. 하위 차로에서 차가 달려와요. 자, 두 개 차로 있다. 좌회전 차로에 차가 하나 서 있다. 그 옆에 2차로에서 달려오는 차하고 비보호 좌회전 쫙 가는 차하고 사고 나요. 근데 어떻게 사고 난다고? 잠깐 서서 저 좌회전 하는 차는 지금 서 있고 저 옆에 2차로 차 오는 거 맞나? 안 오제?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그냥 논스톱으로 전 서 있으니까 저 오는 차 안 보이는데 내 눈에 안 보이면 없는 거야. 돌리면. 그래서 사고 나요. 달려오는 사람도 천천히 안 오고 자기 신호라고 녹색이라고 냅다 달려오면 거의 제한 속도거나 제한속 조금 넘거나 뭐 제한속 조금 낮거나 뭐 이 정도로 그냥 달려오면 그럼 사고 나는 거예요. 그 과실이 어떻게 된다고요? 8대2. 직진하는 차가 억울하다 그러지. 옛날에는 신호위반인데 지금 신호위반 아니니까 8대2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이 법규를 이렇게 바꾸면 일시정지 했다가 신호에 따라 진행한 차량의 통행에 방해되지 않게 좌회전해라 라고 바꾸면 비보호 좌회전 표시가 있는 곳에서는 일단 일시정지 했다가 가라 라고 바꾸면 일시정지 안 하면 뭐가 돼요? 신호위반이 되지. 그럼 다시 백득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보호 좌회전, 녹색 신호에 좌회전 할 수 있는 게 예전에는 신호위반을 처벌을 받다가 지금 신호위반 처벌을 안 받는데 신호위반 처벌을 안 하려면 전제 조건이 선행되어야 돼요. 네가 녹색에 좌회전 할 수 있는 곳에서 좌회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고에 신호위반의 책임을 지는 거는 부당하다 라고 해서 신호위반 책임을 지지 않는 거잖아요. 녹색에 좌회전 할 수 있는데 했는데 사고 나면 신호위반이다 지금 이랬거든요. 근데 녹색에는 비보호 좌회전 할 수 있어. 할 수 있는데 정상 진행한 차량에 좀 주의해라 라고 신호위반은 면해주면서 과실도 보험회사에서 중과실 아니네 그럼 8대2로 받겠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일시정지 했다가
적색 전멸 신호도 일시정지 했다가 진행하지 않으면 신호 위반을 적용합니다. 자, 우회전처럼 적색이면 일단 서라 이것처럼 비보호 좌회전도 녹색이라 하더라도 일시정지선에 정지했다가 비보호 좌회전 차량 안 오는 거 확실하제라고 좌회전을 돌려라라고 법을 바꾸게 되면 비보호 좌회전 일시정지하지 않고 논스톱으로 가다가 사고 나면 신호위반 책임을 져야 되죠. 이제는 혹은 일시정지 했다가 가는 상황이면 신호위반 책임은 지지 않더라도 가해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섰다 가지 않을까요? 법규를 뭐 꼭 이 문구가 아니더라도 바꿀 것을 제안합니다. 비보호 좌회전 사고 대폭 줄일 수 있어요. 일시정지 해라 그리고 좌회전 돌려라 하면 우회전과 마찬가지로 비보호 좌회전도 논스톱으로 돌리니까 사고가 나거든요. 논스톱으로 돌리다가 골목에서 차 나오는 거 보고 도로를 막고 서고 와서 받고 난립니다. 그러니까 일시정지 꼭 하고 비보호 좌회전 법규가 바뀌지 않았어도 여러분들 혹시 비보호 좌회전 할 일이 있으면 일시정지선에 섰다가 안 오는 거 확실하지 안전하지 확인하고 내가 들어가려는 골목이면 또 주차 차량 때문에 교행이 안 될 수 있거든요. 왔다 갔다가 안 될 수 있거든요. 나오는 차 없는 거 확실하지 내가 들어가도 나오는 차 때문에 뚝 가로막혀가지고 이 도로를 가로막을 그런 상황 아니지 확인하고 돌리시기. 그래봐야 그거 진짜 막 1, 2초 상관이거든요. 그걸 못 참아. 자, 비보호 좌회전 섰다 가자. 법규를 좀 바꾸자 라고 제안을 드렸고요. 두 번째, 이 실제 사례 제 오래된 썩은 아파트가 제 명의로 되어 있는데 어머니가 거주하고 계세요. 이 경우를 뭐라고 하냐, 무상 임대차 계약이라고 하거든요. 계약을 한 건 아닌데 무상 임대차 관계예요. 어머니한테 제가 월세를 받는 게 아니거든요. 어머니 그냥 사세요. 옛날에 집을 살 때 제가 좀 돈을 좀 많이 보태가지고 그냥 제 명의로 집을 했었어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머니 혼자 계시는데, 자, 밑에 이제 물이 샜어요. 밑에 물 샌 거를 물어줘야 되는데 지금 생돈 되게 생겼어. 근데 뭐를 했으면 될까요? 어머니 앞으로 일상생활 배상 책임을 가입해뒀으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어요. 안 되는 부분도 있긴 있어요. 있는데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어요. 자, 집 주인이 있고 세를 사시는 분이 있는데 세 사시는 분의 책임이냐 건물 자체 집 주인의 책임이냐를 나눠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세 사시는 분의 일상생활 배상 책임으로 커버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머니 명의 일상생활 배상 책임을 들어두면 돼요. 화재보험에 현대해상의 행복가득 생활보장보험이라는 주택용 화재보험이 있어요. 거기에 피보험자 보험 가입하시는 분 어머니를 두고 어머니한테 일상생활 배상 책임을 넣어드릴 수 있어요. 간단한 골절이나 이런 것도 넣어드릴 수 있어요. 몇 세까지 가입 가능하냐? 저희 어머니 연세가 많으시거든요. 9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여러분, 어머니 댁에 보일러를 놔드릴 게 아니고 행복가득 생활보장보험을 가입해드리세요. 근데 이 경우 어떻게 하면 되냐면, 제가 이 기존 화재보험을 들어있었거든요. 있는데 임대인 배상 책임이라는 특약이 있습니다. 그 임대인 배상 책임을 제가 들어두게 되면 내가 세준 그 건물에 문제가 생겨서 배상 책임을 지게 될 때 이걸 보상해 주는데, 문제는 뭐냐면 건물이 40년 이상 돼가지고 임대인 배상 책임이 가입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못 넣었거든요. 자, 여러분, 방법은 찾으면 많이 있습니다. 몰라서 못 넣는 경우가 많아요. 자, 어머님 댁에 보일러 말고 행복가득 생활보장보험을 넣어드리세요. 이교원의 보험통신이었습니다. 더워집니다. 예. 하여튼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감사합니다.